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서학개미라고 하죠. 예, 그렇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주식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글로벌 시대니까요. 네. 이제는 돈 버는 것도 국내 좁은 시장만이 아니고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해외라는 데서 다른 나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아요. 그렇죠. 돈도 그렇죠. 통화도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도 그렇죠. 또 그 나라 여기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잘하면 네, 기회가 많은 곳이죠. 맞아요. 1분기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규모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인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중국 투자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업계 중국통 비전 크리에이터 정지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글로벌 투자를 계속 이제 외쳐오던 한 사람으로서 네. 요즘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관심을 돌리는 거에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바람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면받고 있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작년부터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 일정 좀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고 네. 그리고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 그렇죠. 이거를 예. 자본 이득 측면에서는 기회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회사를 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비상장 한국, 미국, 중국에 이제 상장 전 단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돼서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사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중국, 한국의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균형 있게 공부를 안 하면 좋은 주식을 이제 선별할 눈이 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한국, 중국, 미국을 다 보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형성하는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죠. 네. 대표님이 비전 크리에이터 멋있는 맞아요. 기대되는 거예요. 좀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네, 맞습니다. 비전 이 비전을 크리에이트하는 거 예.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곡을 그러니까요. 찔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네. 글로벌 비전을 창조하는 회사라는 어떤 미션을 갖고 저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은 중국 진출, 글로벌 진출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투자한 이미지 인식하는 인공지능 한국의 기업이 그렇죠. 투자하자마자 또 이제 이스라엘의 큰 펀드가 또 후속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해외로 진출시키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주식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솔직히 영끌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그러게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측면에서 네. 이렇게 좀 끌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대표님이 많이 세계를 알려주셔야 지배하는.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올해 사상첫 3천을 코스피가 넘어섰고 막 네. 4천, 5천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국내 증시는 사실 이제 되게 그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 바라보면 월가의 움직임과 되게 또 좀 연동이 많이 돼 있죠.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시총을 많이 차지하는 게 또 반도체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어떤 슈퍼 사이클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증시의 어떤 향방을 맞춰라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월가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그 증시의 올해 하반기 전망이 어떻겠냐라고 하면 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버나 스타벅스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반등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승할 기업들은 쉽게 어떻게 전망할 수 있고 네. 중국의 성장도 사실은 쉬워요. 중국의 소비주들은 뭐 화웨이가 어떻든 뭐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어떻게 압박을 하든 간에 술 먹고 밖에 나가서 여행 다니고 뭐
딜리버리 이런 네네네. 이게 배달 서비스 쓸 거고 뭐 약국 가는 대신에 약을 배송 서비스로 쓸 거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3차 함수 막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에 대한 좀 강조점을 더 드리는 측면도 네.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님, 우리 국내 정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네. 것은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이 풍부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투자할 곳이 부동산 네. 막아버렸죠. 막는 게 너무 네. 많아요. 그래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하거나 네. 주식으로 가야 그러게요. 되는데 이때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떤 걸 우리 고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심플하게 바라보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아. 이 네이버 카카오를 제가 계속 이제 한국의 최우량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심플합니다. 미국에서 아마존 구글 제일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예. 아마존 구글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그렇게 10년 많이 바꾸고 넘게 있는 거니까. 바꿔온 거는 아무도 맞아요. 거절할 수 없죠. 네. 예, 예. 지금 유튜브 보잖아요. 그죠? 넷플릭스를 예. 보잖아요. 하면서 케이블 TV의 의미가 완전 사라져 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텐센트, 알리바바 있지만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이버, 카카오 이미 다 올랐고 더 맞아요. 확장할 게 어디 있고 내수 중심 기업 아니냐. 근데 저는 말씀드려요. 네. 한국 시장 큽니다. 우리나라 지금 GDP가 그렇죠. 10등 안에 들고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산업은 세계 5등 안에 들고요. 네. 엄청나게 균질적인 좋은 어떤 최고죠, 산업이에요. 뭐. 예. 그렇죠. 세계의 트렌드 세팅을 예. 한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막 군데 없죠. 미국, 예. 중국, 뭐 요즘엔 예. 동남아 뭐 이런 데도 그랩이나 이런 데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이에요. 예. 여기 유럽이 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훨씬 좋은 시장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다 좋아진다고 보고 이 회사들이 성장하는 거를 정부 측면에서도 그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아봐야 결국엔 아마존이나 나중에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잠식당할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알리바바가 알리 건강이란 걸 통해서 약의 유통 그리고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분야가 앞으로 서서히 열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인쇼테크 그래서 보험 산업도 이제 AI가 해결을 해주는 세계 최대 보험사가 인쇼테크 회사가 종안보험이라고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루츠, 뭐 레모네이드 이런 식으로 기술을 어떤 보험과 예. 융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보험 시장을 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예. 대표님 말씀드린 게 요새 공모주 청약을 네. 하는데요. 엄청나더만 지금. 맞아요. 저는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저는 어떤 자신감도 가져요. 네. 대단하다는 느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믿어봐도 될 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 부동산 일변도의 투자를 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주식으로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저는 이 분산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아니라. 글로벌까지 좀 가야 된다. 예, 예. 오히려 왜냐 학습 차원에서 우린 시대의 변화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표님 우리 저 고위 공직자들 네.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요. 네.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마존 그래서 구글, 벌써 이렇게 넷플릭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네. 잘 그 우리 저 네.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우, 대표님은 오랫동안 글로벌 투자를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네. 올해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역발상 투자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그거는 공포와 흥분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 공포일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3월 중순에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도 네. 다 남겨놨어요 기록을. 오, 네. 한참 그때 대중이 힘들 때, 공포를 느낄 때 왜냐하면 한참 공포스러울 때. 모두가 L자 음.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수익률은 가장 높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투자를 뭐 10년,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되고 또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되게 별로 없어요.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무니까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리죠 이러는데 저는 말씀드려요. 이게 답답할 때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답답할 때 공부를 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회사 창업가와 동지가 되시라. 이렇게 편안한 기간이 어딨냐. 이렇게 공부하기 좋고
투자하기 공부 좀 해라. 좋고 분석하기 좋은 시기가 어딨냐. 좀 안정적일 때 근무 좀 해라. 맞아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이거 맞습니다. 붙잡느라고 예, 정신없어요. 그때 사면 안 돼요. 이럴 때 사놓고 예. 올라갈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아주 좋은 힘입니다. 예, 올라가고 있을 땐 그대로 멈춰라죠. 예, 예, 예. 예. 요새 저는 뭐 대표님 말씀처럼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예. 변화를 앞서간 사람은 뭐 이기는 것 같고 네.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에 엄청나게 변화. 20년 전에 인류가 네. 지금 타임머신 전혀 타고 달라요. 지금으로 왔어요. 이해를 할 수 네.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죠. 이 핸드폰이 이게 말이 돼 이거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니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우리 인간들한테 새로운 촉수가 생긴 거예요. 아. 우리 뇌 구조가 바뀌어요.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짜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도 이거를 관점 바꾸셔서 그래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걸 보시면 심플하게 보여요. 예. 성장이 보이고 손실을 내면서 빠르게 10배 성장하려는 회사들의 의지가 보이고 그 회사의 왜 테마섹이나 막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그런 엄청난 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 막 계속 투자를 하는 그게 탐욕의 그게 아니라 진짜 삶이 우리가 인류가 바뀌어 나가는 그 변화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방향이에요.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이 지난해 네. 맞습니다. 네. 개정돼 가지고 네. 완벽하게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게 작년에 했던 모든 정책 중에서 그렇죠. 제일 잘한 가장 거죠. 어메이징한 예. 법이 뭐냐면 마이 데이터 법이에요. 마이 데이터. 예, 맞습니다. 그거 전 세계 어디도 예,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야, 한국이 참 이건 잘한다. 데이터 바우처 제도 이런 게 있는데 놀라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의료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우리나라 AI 산업을 세계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B2B 솔루션, 뭐 쿠팡 말고도 미국으로 지금 진출하거나 미국에 상장 예정인 회사들이 꽤 많고 미국 기업들이 호시탐탐 2천억, 5천억, 1조 원의 회사를 한국 회사에 인수하려고 해요. 그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 놓으니까 그러고 그거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책을 잘 바꿔놔서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뭐라고 안 해도 우리나라 30대, 뭐 20대, 30대 창업자들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서 자기 인생을 걸고 뭐 대기업 안 들어가고 나는 뭐 여기에 목숨 바칠래 하고 뭐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월화수목 금금금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감시를 안 하고 출근도 안 해도 각자 자기 커피숍에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면서 세계 최고의 뭔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로 데이터의 어떤 희망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 창업가들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말씀하시니까 너무 중요한 게 저도 하나의 전문가잖아요. 네. 컨설팅 전문가인데 네. 내 전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여튼 내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걸 팔 수만 있다면 네. 내가 제대로 창업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네. 내 데이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우리 요 일자리도 엄청나게 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되면은 막 뭐 실업자 많아지고 뭐 많은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비즈니스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한국은 정말 이런 측면에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이 데이터 쪽에 오면은 그렇죠. 석유가 필요 없어요. 네. 이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니까.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버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아마존에다가 딱 꽂아놓고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난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최고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무슨 웨어러블 그 스마트 헬스 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로 또 즐겁게 해주는 기업들,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런 기업들에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회사들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기업들을 연구를 해야 거기에 그렇죠. 군수물자가 될 수 있을 만한 한국의 좋은 기업들의 초기 단계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아,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네. 눈이 딱
트이니까. 맞아요. 확 트이는데 막 네. 투자 욕구도 막 샘솟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 해외 주식 투자는 좀 망설여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교수님이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보 차이나 뭐 네. 언어 차이 그리고 네. 환율도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많죠. 그럼에도 이 해외 주식 투자에 이렇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질문 너무 좋으셨고요. 네. 일단 그 질문에 하나 정답을 드릴게요. 네. 환 걱정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갖고 계시는 자산은 모두 다 원화라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이해가 내가 되네요. 갖고 있는 모든 돈이 원화예요. 네. 특히 부동산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의 그 레버리지 보통 그 부채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그러면 심지어 원화 자산을 부채를 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리스크를 그렇죠.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이 뭐 부동산의 원화 가치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신의 어떤 가치라는 거 달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변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영향력 있는 자본가가 누굽니까? 월가 자본이에요. 네. 월가 자본 입장에서 원화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큰 비중이 있겠어요?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로 나가죠. 우리의 자본도 글로벌로 나가서 글로벌의 월가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 있다. 그렇다고 하면 환해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환해지를 할 필요 달러로 갖고 있으면 되는 달러 거예요.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으면 달러가 안전자산이에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인민폐 자산 왜 가져야 되냐? 네, 맞아요. 달러와 인민폐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은 또 중국 투자를 오래 네. 하셨잖아요. 네, 이 네, 중국 투자는 또 더더욱 망설여지는 게 아무래도 회계 투명성이 이게 네. 보장이 될까, 네. 회계 조작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10여 년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한 회계 부정 이슈는 아주 큽니다. 솔직하시네요. 깜짝 놀라셨죠? 걱정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반전 매력이 있어요. 반전입니다. 예, 커요. 저도 엄청 두려워하고 항상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거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빨라요. 예, 그리고 중국의 혁신 기업들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중국판 테슬라인 니오, NIO라는 회사가 있어요. 니오. 네. 작년에 주가가 저점 대비 1년 만에 24배가 올랐습니다. 24배요? 24배.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포텐이 있는 거예요. 예. 업사이드가 커요. 예. 그만큼 뭡니까? 리스크가 그러니까 크다. 근데 리스크가 크다고 이제 우리가 그 서부로 황금을 캐러 가는데 이제 중간에 강도 만날 거 겁나서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잘 무장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중국 기업을 투자할 때 회계 부정 이슈가 큰 회사들을 어떻게 발랐느냐 하면은 저는 경험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국영 기업은 좀 거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예, 중국의 국영 기업은 한국도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슨 공사다 하면은 이게 사실 뭐 투명하기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제 민영 기업들, 이제 한국의 뭐 진짜 그냥 민간 기업들, 예. 그리고 지금 이 세대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회계 부정에 대해서 큰 걱정하지 않잖아요. 비슷해요. 중국에서도 텐센트 같은 민영 기업들 정부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센트의 최대 주주는 남아공의 네스퍼스예요. 네, 2대 주주가 텐센트 마하통 회장이고 어떻게 보면 외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진짜 한 20여 년 동안 상당히 월가 수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는 회계 지표뿐만 아니라 이 재무 수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월간 활동 사용자 수 같은 것도 딴 회계법인에 맡겨가지고 검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주주들이 그 신뢰도가 지난 10여 년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중학개미도 나야 돼요. 서학개미는 나옵니다. 맞습니다. 중학개미. 중학개미.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가서 네. 지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균형감이 그게 높아요. 힘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 패권과 네, 맞습니다. 쫓아가는 패권 네.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 선생은 또
한 5년 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추월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비슷하게 보고요. 사실 엑셀에 넣어놓고 IMF 추정치를 딱 넣어보세요. 그러면 2028년도 넘어가면 중국의 GDP가 추월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꼭 읽어보시면 좋은 게 레이 달리오의 이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지금 미국의 지위가 500년 전에 중국의 지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500년의 타임프레임에서 보면은 중국은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고 아편 전쟁 때 꼬꾸라지고 마오쩌둥 그 문화대혁명 때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급속도로 상승하는 게 이게 이례적인 상승이 아니라 중국 대륙이라는 것 자체는 그 경제적인 어떤 패권을 향한 본성이 있다. 이것도 물리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2000년 프레임에서 보면 중국은 항상 거의 세계 경제의 탑 2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어떻게 보냐면 서양은 유대 자본가 그리고 동양은 중국의 상인이 어떻게 보면 바이폴라 양축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패권이 양극체제로 앞으로 수십 년 계속 지속되면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경쟁의 접점에 뭐가 있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네, 기술 경쟁. 네네. 그럼 우리는 이 분야에 투자를 해놓으면 이 경쟁이 격화되면 할수록 여기 산업은 성장하겠죠. 네. 야,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네. 양다리 걸치기로 하고 있잖아요. 네.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데 네.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게 참여 안 하느냐 이런 네. 얘기도 많잖아요. 네. 참 고민스러운 일이네요. 한국은 스위스 같이 가는 게 좋죠. 중립국. 우리는 군수물자 어디로든 팔아준다. 네. 그래서 바이오든 뭐 데이터든 뭐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다 한국산 군수물자로 이 빅테크 이제 G2 전쟁을 해라. 얼마나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백신도 안 준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투자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투자는 우리 행복하자고 하는 거죠. 예, 돈도 왜 법니까?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는 그 과정 자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새벽 뭐 5시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마음가짐을 다시 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탐욕으로 눈이 멀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진짜 깊이 있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먼 거리에서 보고 있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 500년,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산업혁명 전에 막 그 길거리에 말똥 냄새 나다가 이제 자동차가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자동차 50km로 가면 정신병이 걸린대 이런 걱정했었대요. 예. 역사책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막연한 공포감이 네. 그때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인공지능이 이 시대의 전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정 대표님 얼굴로 보니까요. 네. 행복한 투자가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거 행복감. 닮아야 되겠어요. 새로운 재밌어요? 관점이었어요. 네. 재밌어요. 예. 탐욕을 살짝 예, 걷어내면 너무 좋아요. 재밌고 진짜 너무 좋아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쫓아와요. 호기심의 깊이를 막 극대화하면 오. 돈이 따라온답니다. 맞습니다. 예. 내 마음이 얼굴에 비치거든요. 맞아요. 예, 예. 파이팅. 너무 중요한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중학 개미 운동, 이 중국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